네, 경기도 고양시갑 김성혜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오세훈 시장님 말씀하시면서 TBS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되는 지점이 좀 많아서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 4월 25일에 서울시 의회에 TBS에 대한 지원 연장 요청하는 편지 보내셨는데 TBS의 직원들 진심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죠? 시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재보선 기간에 뉴스공장하고 날을 세우고 싸우긴 하셨지만 이 TBS에 대한 복수심 이런 건 전혀 없으신 상태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질의를 좀 중단했으면 하고요. 네. 시장님, 저한테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하는 것이고요. 지금 360명의 TBS 노동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헛웃음은 댁에 가서 사모님하고 하시고요. 여기 좀 조금 더 진지하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수심이라는 표현에 제가 좀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네, 잠깐만요. 시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다고 태도를 바꾸질 않는데 이게 지금 질의가 이런 식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시장님,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라든가 감정의 어떤 기복이라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스란히 지금 답변하시면서 가끔은 답변에 섞여서도 그렇고 또 그렇지 답변 안 하시면서도 표정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는 국감장의 어떤 피감 증인으로서 이 출석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진지하게 팩트만 가지고 답변에 대한 의사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질의 시간이니까 끝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예. 네. 제가 가급적 얌전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사님.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자, 4월 20일 서울시 의회 시정 질문에서도 TBS 지원 폐지나 폐국을 생각해 본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하셔서 지금 벌어진 일련의 과정은 시의회의 의견이지 시장님의 의견 아닌 거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 의견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찾은 한 3가지 정도 지적을 먼저 하고 싶은데요. 2021년 2월 21일 신동아 인터뷰에서 시장에 대한 바로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된다.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라고 말씀하셨던 건 기억하고 계시죠? 네, 틀린 건 바로 잡아야죠. 예, 그러니까 형태가 예산을 지원 안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22년 출연금 예산안을 전년 대비 125억 원 삭감해서 제출하신 적도 있죠. 네, 독립했으니까요. 예, 독립은 좀 다른 성격이니까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3년 9월에 김만배 녹취록 인용 보도한 문제에 대해서 TBS에 대한 감사 지시하셨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23년 9월에요. 김만배 녹취록 관련돼서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TBS에 대해서 감사를 지시하셨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감사를 지시한 게 기억이 안 나세요? 감사했나요? 아주 답변이 편하셔서 좋으시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밥줄이 끊기는 마당인데 감사 지시를 기억을 못 하시니 답답한데요. 자, 방송법에는 잠깐만요. 답변 확인하셔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했답니다. 지금 시장님. 이게 지금 남의 일이에요? 시장님, 잠깐만요. 아니 감사를 했답니다가 뭡니까 지금? 자, 방금 김성애 전에 의원님 잠깐만요. 네. 지금 국정감사 자리입니다. 시장님은 피감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거고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지금 묻는 겁니다. 이 부분은 1년에 한 번 있지만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자료 찾느라고 수많은 이 시간을 보내면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혹시 의견이 다르거나 팩트를 잘못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국민의 물음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원래 지금 일반적인 어떤 언어의 습성이신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시죠. 지금 감사를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뒤에다가 물어보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 감사를 피감 증인의 우리 시장님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잠깐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가 직접 지시한 게 아니라 시의회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저한테 입력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응했다고 하신 앞으로는 그렇게 확인하시고 좀 더 차분하게 진지하게 이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60명의 노동자의 생계가 달린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가 시켜서 했다. 시장이 시의회가 시키면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본인들이 더 잘 아실 텐데 매우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방송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의하지 않고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님이라고 하더라도 감사를 지시할 수 없는 거예요. 시의회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물론 인지를 아예 못하고 계시니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는데 언론의 자유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시장님이 행하시는 걸 보면요. 행안부에다가 냈던 공문 보시죠. 자, 출연기간 지정을 해제해달라. 즉 TBS하고 서울시 연을 끊고 싶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행안부가 뭐라고 보내냐면요. 정관상 규정 정비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냥은 못 끊고 지금 지원금 나가고 있는데 광고가 됐든 민간 후원이 됐든 정관을 먼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니 오히려 행안부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그냥 진행을 하셨죠. 그러고 나서 8월 30일에 또 보냅니다. 서울시가 보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TBS 출연기간 지정 해제를 고시해달라. 급하니까 빨리 해달라고 시가 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TBS를 같이 하고 싶다, 살리고 싶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인 행정은 내내 행안부를 쪼고 빨리 하자라고. 아니, 그건 큰 오해십니다. 저는 공문을 갖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오해는 국민들이 빨리 판단하실 지정 겁니다. 해제를 해야 그때 당시에 원매자에게 협상이 진행될 수 있었다는 판단이 전제가 됐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정관 개정의 효력이 생기는데 그냥 TBS 정관 개정만 해놓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상업 광고가 됐든 아니면 후원이 됐든 받을 수 있으려면 방통위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방통위 허락이 나지도 않은데 모르겠으니까 일단 깨고 봅시다라고 하는 자체가 아니죠. 민간에서 후원을 하려고 해도요. 민간에서 후원하려고 해도 방통위 허락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면 안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서울시장이라고 하면 방통위의 허가까지 받는 단계를 거친 다음에 독립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행안부에 요청을 하셨다는 것. 그 시장님께서 만약 모르고 하셨으면 무능한 거고요. 알고 하셨으면 사악했다는 얘기를 그건 드리는 겁니다. 동의할 수 없고요.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것은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정 해제를 행안부의 주장을 말씀드렸잖아요. 지정 해제를 하려면 정관을 고쳐야 돼. 정관을 고치는 주체는 TBS가 아니라 TBS가 고친 다음에 방통위가 거기에 대해서 그래 후원 받아도 돼 광고해도 돼라고 허락을 한 단계까지를 밟은 다음에 지정 해제를 하셨어야죠. 그런 절차적인 디테일을 모르시는 것 이게 행정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송지현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방통위에서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송지현 위원장에게 질의한 시간이니까요. 자, 지금까지 쭉 들으셨는데 오세훈 시장의 답변 내용 포함해서 위원장님의 생각을 좀 한 30초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76명 전원이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고 또 지정 해제 고시를 하면서 TBS는 고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TBS가 편파적인 방송을 했기 때문에 시민 혈세를 여기에 투여할 수 없다. 그거는 시민의 명령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민들이 정치권에 그런 방송사를 없앨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함량 미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BS는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라 서울 시민의 것입니다. 그런데 마무리해 주시죠. 그 시민의 재산을 없앨 권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TBS 살려주시겠습니까? 네. TBS 직원 지금 몇 명 남았죠? 360여 명에서 지금은 240명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240명의 대표로 지금 송 증인이 나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앞서 TBS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편파적인 방송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TBS 구성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편파적이라는 거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파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편파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파란 날씨를 보고 정치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라는 사람이 있듯이 편파적이라는 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가지고 방송사를 없애기 시작하면은 저는 남아있을 수 있는 방송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BS 정도 남아있겠군요. 네. 지금 가장 편파적인 게 KBS죠. 네. 그 오세훈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TBS 예산을 끊겠다고 인터뷰도 여러 차례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장에 들어와서 국민의힘 시의원 76명과 같이 TBS 폐지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왜 TBS를 이렇게까지 없애려고 한다고 생각하시죠? 김어준의 뉴스공장 마지막 방송에서 김어준 공장장이 3년 반 뒤에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서울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끊임없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TBS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대답을 해도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뭘까요? 김어준의 귀환이 결국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저는 TBS를 놔두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또 김어준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김어준이 나타나서 TBS를 또 편파적으로 만들 거라는 서울시의 의원들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싹을 자르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애초에. 시간이 지나서 역사가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까 생각하신다면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일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TBS를 없앤다고 하면 이거는 역사적으로 1980년 언론 통폐합 이후에 권력이 공영방송을 없앤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 사례의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서울시장 선거에서 분명히 여러 후보자들은 서울 TBS의 복원이 공약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TBS가 없어지는 건 민주주의의 후퇴고요. 행정 시스템의 신뢰를 깨는 겁니다. 저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어준 공장장은 좌우의 편향 없이 공정한 방송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공정한 방송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모호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수를 지향하거나 진보를 지향하거나 아니면은 좌든 우든 어떤 그 일반적인 시민이 듣는 기준에 따르면은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박민의 KBS와 김백의 YTN보다는 공정했다고 생각하고요. 아니요, 그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 좌우 공정성은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인 거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정파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 모두가 정파성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 김어준 공장장이 그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이 2014년 4월에 개정됐는데 이거에 따르면은 방송일수라든지 일회당 대가라든지 이걸 하면은 방송한 동안에 한 24억 정도를 받았다고 지금 추정하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4억 정도를 받았다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다고. 어떤 기준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느리겠습니다, 시간. 네. 5분 다 쓰겠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합당하다고 KBS나 생각하십니까? MBC나 YTN이나 네. TBS나 이런 방송사들이 네. 출연자들, 진행자에 대해서 출연금을 매기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뭐 과하다, 과하지 않다라는 거를 생각하는 것도 다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제 기준에서는 합당하지 않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24억을 받은 게 합당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단순히 라디오만 한 것이 아니라 TV로도 방송이 됐고 유튜브로도 방송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못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김어준 공장장이
좀 너무 많이 개런티를 받아가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좀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게 받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다. TBS 사태 책임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어디로 돈이 몰리게 될까요? 이런 뉴스들을 보시면서 동시에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실 건가요? 지갑에 단돈 10,000원이라도 있고 시사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돈을 벌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정치 뉴스를 꾸준하게 잘 챙겨보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 기회가 있고 또 이미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의 차이점은 뉴스를 단순히 뉴스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종목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리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얼마 전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을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아는 사실일 겁니다. 이때 부자들은 재빠르게 노벨상 수혜주 종목들을 찾았고 그 결과 예스24라는 종목이 순식간에 2연상을 하며 200% 가까이 오르게 되었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이 예스24 종목은 저희가 정확히 어느 가격에 매수해야 하는지 또 언제 팔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공유해드렸었던 사실이 있었죠.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사소한 시사 뉴스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문직이 아닌데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인데요. 돈으로 이어진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에 과감히 투자해 남들과 비슷한 연봉을 벌어도 절대 월급으로는 만들 수 없는 큰 투자 수익들을 지금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현재 가장 핫한 북한 도발을 대비하여 또 한 번 급등이 유력한 대장 종목을 알아냈는데요. 제 목표는 채널을 크게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이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792-8273으로 기회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링크 하나를 보내드릴 건데요. 링크로 들어오시면 이번 미대선주 그리고 북한 도발 관련 유력주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윤석열이 탄핵될 것을 대비하여 탄핵 수혜주 또한 미리 파악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려는 것도 아니니까 어느 시간이든 편하게 문자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돈 10,000원으로라도 시작해야 하는 게 투자와 재테크죠. 수익을 보시게 될 여러분들께 제가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처럼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영상을 만들 때마다 시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 번호를 꼭 기억해주세요.